자, 공통영어 2권 비상홍문표 교과서 3과 해설 시작합시다. 필기 방식은 언제나처럼 1단계는 기본, 쉬운 문법들은 회색으로 설명할 거고요.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필수로 외워야 되는 애들은 파란색으로 필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교과서 3과 시작해 봅시다. 자, 교과서 3과는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되게 유명하고 한국인 김한기 씨도 나오고 뭐 클로드 모네라든지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6명 나와요. 요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본인의 시그니처 색상들이 있나 봐.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색상이랑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그 색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 작품의 분위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 주고 마지막에 각 화가들의 그림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화가 그 자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할 때는 각각 화가들이 사용하는 색상, 분위기, 특징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서 여러분이 외워주면 되겠죠. 자, 처음으로 나오는 화가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화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빈센트 반 고흐가 나옵니다. 대표 색상은 노란색이고요. 이 노란색을 기쁨이나 에너지, 환희 같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빈센트가 그림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림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빈센트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란색을 활용했다. 뭐 요 정도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화가는 에드워드 하퍼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도 똑같이 노란색을 사용해요. 근데 이 상징이 좀 다르죠. 빈센트 반 고흐는 기쁨이나 에너지, 환희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으로 했다면 이분은 조금 어두운 거, 외롭고 고독하고 단절감이 느껴지는 딱 봐도 색채가 조금 짙고 어두운 색상이 좀 많이 쓰였죠. 여기는 밝은 색상이 많이 쓰인 반면에 그런 식으로 밝고 대비되는 노란색을 활용했다. 그리고 그림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도시 풍경을 주로 그렸고요. 그리고 익숙함 속에 요것도 좀 익숙한 느낌이죠. 근데 여기에 숨어져 있는 소외감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그렸다라고 봐주면 돼요. 두 분 다 노란색을 썼지만 상징이 굉장히 다르네요. 자, 그다음은 한국인 김한기 씨가 나옵니다. 파란색을 그렸는데 이분 그림에서 파란색이 뭘 상징하느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체성, 본인의 정체성이겠죠. 그거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림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요게 이제 푸른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렸다라고 하는데 여기 하얀색은 뭘 의미하려나? 이제 이런 게 그림을 보는 맛이죠. 요거를 작가가 이 화가분께서 이거를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 요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에 반해서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분도 또 파란색을 사용했는데 요분은 자유나 해방감 같은 것을 위해서 파란색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특징이라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세한 거는 글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고것 때문에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게 되자 종이 오려내기 기법 여기 하얀색 요런 게 다 종이인가 봐요. 그래서 종이 오려내기 기법을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요것도 이제 파란색 똑같은 파란색이지만 상징성이 다 다르죠. 특징도 달랐고. 그러니까 쌍쌍으로 가요. 위에는 노란색 두 분, 밑에는 파란색 두 분, 그리고 마지막은 빨간색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빨간색을 활용한 골맨, RC 골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빨간색 하면 되게 강렬하잖아. 생명력을 나타내고 에너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종종 자연과의 연결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분의 특징은 아메리카 원주민이에요. 이 화가분이 아메리카 원주민인데 이제 인물이랑 자연의 조화를 특징으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푸른 짙은 남색으로 이렇게 배경이 있는데 당연히 하늘이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분이 산처럼 보이기도 한데 요거를 산을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그렸다. 인물과 자연의 조화 그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고 그리고 또 유명한 클로드 모네가 나오는데 이분도 빨간색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딱 보면 이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주황색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요분도 자연의 아름다움 요런 거 변화무쌍한 생명력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주로 사용했었고 특징이라고 하면 인상주의 화가였으며 그리고 가을의 풍요 요런 거 가을, 단풍, 풍요로움, 극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교과 3과는 이렇게 6명의 화가들이 나오고요. 각각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두 개씩 그림을 소개해 주면서 이 화가분들이 주로 사용한 색상이랑 그리고 그 그림의 분위기, 거기에 얽혀 있는 특징, 설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종점으로 해서 내용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별 내용 없고요. 서론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항상 교과서가 그러다시피 본문으로 진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우리 이런 거 해볼 거예요."라고 소재 던져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많은 예술가들이 are famous, 유명합니다.
자, 여기서 for은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들의 특정한 사용, 색깔의 사용으로 유명합니다. 아까 내용 정리하면서 얘기했었지만 빨간색 여기 나와 있던 삼원색 있죠.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런 식의 색깔을 주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하대요. 다음에 while로 시작했으니까 접속사 쭉 해서 쉼표까지 묶어주면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죠. 여기서 접속사 while은 뭐뭐한 반면에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몇몇 예술가들이 mix, 섞는 방면에 뭐를 섞냐면 interesting하고 유니크한 색깔들을 섞는데요. 그럼 여기 병렬 구조가 interesting이라는 단어랑 뒤에는 unique랑 이렇게 두 개가 같이 colors 요걸 꾸며주고 있는 거죠. 흥미롭고 그리고 독특한 색깔들 이거를 섞는 방면에 다른 예술가들은 사용합니다. primary colors들을 사용합니다. 삼원색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해서 strong emotions를 강력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요 색깔들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문법이 하나 있었는데 앞에 interesting이라는 단어 있었죠?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봐줘야 돼요. interesting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감정 분사입니다. 감정 분사. 요 친구들은 항상 능동수동 봐줘야 되는데 지금 colors 사물 그리고 감정을 주는 애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능동으로 ing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어서 as 문장이니까 쭉 얘도 마찬가지 쉼표까지 가주면 되는데 요거는 좀 이어지네요. colorful stories of art 여기까지 다 쉼표 묶일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we가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 as도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면서 우리가 걸으면서 through 뭘 통해서 우리의 최신 전시회인데 그 전시회 이름이 요거래요. Colorful Stories of Art. 다채로운 예술의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의 최신 전시회를 통해서 걸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의역하자면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는 탐구할 거예요. 알아볼 겁니다. The use of the three primary colors. 그 세 가지 삼원색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세 가지 삼원색이 뭐냐? Yellow, blue, and red. 아까 말한 요 색깔들이죠. 그리고 find out 찾아볼 겁니다. 동사 병렬 구조네요. 이렇게 동사 병렬이고 뭘 찾아볼 거냐 하면 how절 쭉 해서 inspiration까지 묶여요. 요거 how절이 그러니까 find out의 목적어로 들어갔잖아. 그럼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다시 말해 명사절로 쓰였죠. how가 명사절로 쓰였을 때 이름은 간접 의문문이지. 그치? 간접 의문문. 근데 하나 더 봐줘야 되는 게 how가 이런 식으로 명사절 다시 말해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을 때 해석이 두 가지잖아. 그지? 어떻게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라고 해석될 때도 있죠. 이거를 구별하는 문법적인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해석될 때는 how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그들이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얼마나라고 해석될 때는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형용사나 부사가 한번 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돼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이 글에서도 본문 7번까지 쭉 가면서 보면은 간접의문 how가 좀 여러 번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라고 해석되는지 얼마나라고 해석되는지 요거를 근거로 판단해 주면 됩니다. 물론 해석이 좀 잘 되는 친구들은 느낌이 와요.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라고 해석이 될 텐데 다 쓰면 귀찮으니까 어떻게는 앞으로 방법이라고 부를 거고요. 방법. 얼마나는 앞으로 정도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방법의 how, 정도의 how 이렇게 부를 거야. 얘는 간접의 문문이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방법의 how가 되겠죠. 방법 어떻게. 자,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가 그 최신 전시회를 통해서 걸으면서 감상하면서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그 삼원색의 사용법을 탐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find out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inspiration 영감의 원천이 되는지 영감의 원천이 되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명령문 나오네요. Open your eyes. 눈을 뜨세요. 그리고 listen to the stories.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try. 여기까지 동사책의 병렬이죠. Open your eyes, listen to the stories, and try to feel the emotions. 그 감정들을 느껴보려고 해보세요. 어떤 감정들이냐? That the colors show. 그 색깔들이 보여주는 감정들. 여기서 that은 show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죠. 생략도 가능할 거고 목관대. 오케이, 요 정도에서 내용은 뭐 진짜 별거 없습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삼원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쓰일지 한번 봅시다 정도로 내용만 봐주면 됩니다. 이제 문법은 중요한 거 두 개 정도 나왔었죠. 감정분사 나왔고요. 이건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간접의문문 how가 여기서는 그나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떻게로 해석이 되느냐, 얼마나로 해석이 되느냐 요거 정도만 뭐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본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쁨과 환희의 노란색, 딱 봐도 지금 노란색이 많이 쓰였죠. 요거는 또 많이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해바라기 그림인데, 요 그림들에서 반 고흐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기쁨과 환희, 긍정적인 에너지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티스트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그 프랑스 도시는 어디냐면 아를이죠, 아를. 아를이라고 하는 프랑스 도시가 어떤 곳이었냐? 요게 이제 계속전법으로 나오죠. 요거는 바꿔 쓰자면 and there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반 고흐가 spent his later years 말년에 머물렀었는데요. 그 프랑스 도시 아를이 had 여기가 본동사가 됩니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exceptionally bright하고 그리고 intense한 sunlight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sunlight가 목적어죠. 앞에는 다 수식어로 들어갈 텐데 exceptionally라는 단어는 bright를 꾸며주고 있을 거고 이 형용사랑 intense 형용사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병렬로 덩어리로 쭉 해서 뒤에는 sunlight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경우지. 그래서 품사가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 이렇게 됩니다. exceptionally는 예외적으로란 뜻이지만 뭐 특별히, 유난히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니까 유난히 특별히 밝고 그리고 강렬한 햇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요 where, 요게 계속지원법 where로 쓰인 건데 여러분이 쉼표 위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지원법이면은 위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속지원법이 무조건 위치는 아니고요. 앞에 선행사나 상황에 따라서 where, 뭐 which, 뭐 다른 걸로도 바꿨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반 고흐가 주어, spent가 동사, his later years가 목적어로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관계 대명사는 못 오니까 관계부사 where이 오는 게 맞겠죠. 요 자리에 위치가 들어가면 틀려요. 어쨌든 그가 말년에 머물렀었던 그 아를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밝은 선라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반 고흐는 표현했습니다. 그 선라이트를 그리고 에너지를 그리고 the joy 그 즐거움, 삶의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다 목적어죠. Sunlight, energy, and the joy of life. 근데 어떤 joy of life냐면 그가 느꼈었던이라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수식으로 들어가네요. 그가 느꼈었던, there, 거기에서 느꼈었던,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여기 숨어있는 거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목관대. 생략이 된 거고. 왜 끝까지 안 갔냐면 해석해봤을 때 expressed가 동사였잖아. 그가 거기에서 느꼈었던 sunlight, energy 그리고 joy of life를 표현했습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bright yellow colors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through라는 전치사구는 이 목관대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밝은 옐로우 컬러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갈 테니까 목관대 바깥에 있는 거다라고 봐주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다음 문장. During his short life of 37 years. 자, 이분이 진짜 유명하긴 한데 되게 단명하셨어. 37살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의 짧은 37살이라고 하는 생애 동안에 그는 만들었습니다. More than 900 paintings. 900개가 넘는 그림을 그렸어요. 진짜 엄청 많이 그렸죠. 900개가 넘는 그림을 그렸고요. 쉼표 around of which. 그들 중 약 300개는 특징으로 합니다. 주로 노란색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많습니다. 일단 during부터 볼 건데 요거는 전치사죠. 전치사 무조건 during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단어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랑 뜻이 똑같은데 접속사인 게 while이 있잖아. 여기 바꿨으면 안 되겠죠. 얘는 접속사니까. 근데 뭐 이거는 기본이니까 다 알 것 같은데 뒤쪽에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파란색 문법인데요. around 300 of which. 네, 정확하게는 여기만 중요한 거고 around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영어 쌤들마다 다 다양한데요. 쌤은 요거를 부분 오브 위치라고 부릅니다. 부분 오브 위치.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계속제문법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원래 문장에 뭐였는지를 써보면 바로 좀 이해가 될 텐데 원래 문장은 and, 계속제문법이니까 and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쭉 around 300 of까지는 똑같이 씁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단어가 이 앞에 있었던 900 paintings가 되는 거야. 900개의 그림들. 그러니까 900개의 그림들 중에 약 300개는 features합니다. mostly yellow를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거 쓰기 싫어하니까 긴 거 좀 줄이고 뭐 없앨 거 없애고 하면 이제
쉼표하고 개수존법으로 쓰면서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선행사인 paintings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랑 900 paintings를 바꿨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로 축약이 되는 거죠. 이때 뭐 900 paintings 대신에 those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것들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부분 오브 이치를 쓰든 아니면 이렇게 풀어서 쓰든 연결사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여기 본문 문장에서 보면은 쉼표 다음에 and가 없는 상태로 around 300 of which가 나오죠. around는 접속사 아닙니다. 그냥 약이라는 뜻의 부사예요. 여기서 접속사는 which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동사 하나가 더 나오면서 문장이 하나가 나오는 게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거고, 이 밑에 이렇게 원래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도 and 하나만 접속사가 나오면서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접속사가 두 개가 나온다. 예를 들면 and around 300 of which, 여기가 which로 나와서 접속사가 두 개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접속사가 아예 없이 쉼표 찍고 around 300 of those,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아예 없다든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는 무조건 한 개. 접속사가 한 개 있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요 앞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계속제한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쓰인 거기 때문에 그럼 뒤쪽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를 봐줘야 됩니다. 여기 수일치가 결국 900개 중에 300개의 그림들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일치도 당연히 여기 복수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복수. 자, 이따가 문법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지금은 해석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의 짧은 37년의 인생 동안에 그는 만들었습니다. 900개가 넘는 페인팅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약 300개의 그림들이 특징으로 합니다. 주로 노란색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다음 문장 보면은 그 페인팅의 시리즈는 called sunflowers. 해바라기라고 불리우는 그 페인팅의 시리즈는, 여기 cold는 동사가 아니죠. pp로 쓰인 거고, 뭐 당연히 pp겠지. 이 페인팅이 부르지 않을 거 아니야. 수동으로 불리는 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불리는. 해바라기라고 불리는 그 페인팅들의 시리즈는 includes, 포함합니다. 이 친구가 진짜 본동사가 되겠죠. 포함합니다. Some of his most recognizable works. 여기서 work는 작품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일이 아니고요. 그의 가장 recognizable, 잘 알려진 작품들 중에 몇몇입니다. 요 선플라워인데 요게 제일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근데 사실 반 고흐가 그린 것 중에 유명한 것 너무 많죠. 오히려 쌤은 요 뒤에는 요거를 처음 봤는데, 요거 말고 막 이렇게 뱅글뱅글 하늘이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도 봤었고, 근데 요거는 처음 본 것 같아. 해바라기는 많이 봤어요. 어쨌든 몇몇 사람들은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that은 사대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엔접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요. 쭉 보면은 끝까지 묶이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요. 자,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선호가 for yellow in his work. 그의 작품에서 노란색에 대한 선호가, 여기서 for은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노란색에 대한 그의 선호가 was due to, 뭐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때문이다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due to까지 같이 써서 뭐뭐 때문이라는 전치사로 쓰여요. due to a medical condition. 의학적 상태 때문이다라는 건데 뭐 병이 있었나 봐. 그지? 대절 쭉 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묶이는데요. 여기 that은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딱 봐도 주격 관계대명사, 형용사절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테고, that forced him, 그가 to see mainly yellow. 주로 노란색을 보도록 강요했던 medical condition 때문이었다고 몇몇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병이 있었나 봐. 생명인가?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 거지. 그리고 다음 문장에 바로 나오지만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짠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가 이런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란색을 주로 그리게 된 건지 아닌지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몇몇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뿐이지. 자, force란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쌤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왜냐? 오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되고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오죠. 그리고 해석은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조사가 붙습니다. 그가 주로 노란색을 보도록 강요했던 medical condition.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다음 문장 아까 해석했다시피 이것이 뭐 사실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 그의 사용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use가 사용이라는 명사죠. 아까도 몇 번 나왔었고요. of blue, orange and other colors.
뭐 파란색, 오렌지 색깔 여기 깨알만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니면은 뭐 다른 색깔들 같은 거를 쓰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반 고흐가 노란색만 쓴 건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색깔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combinations가 색깔들의 조합이 serve 역할을 합니다. 여기 serve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To emphasize his joy. 그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가 노란색을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나 사용했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노란색을 쓰는 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조합을 사용하는 거는 그의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즐거움이냐 뒤에 수식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being conveyed 전달되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얘는 수동으로 들어간 거를 봐주면 되는데 앞에 being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being PP 형태로 앞에 his joy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구라고 봐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의 즐거움이 지금 수식을 받는 애다 보니까 수동으로 들어가서 PP로 들어갔다 이것까지만 봐주면 돼요. 그가 전달하는 거지 그의 즐거움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P 형태 conveyed 요렇게 수동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내용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가 말년에 어렸을 때가 아니라 말년에 살았었던 아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도시가 유난히도 밝은 색채였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려고 그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을 사용했다. 노란색을 왜 썼는지 그 유래가 나온 거죠. 그리고 37년 그러니까 37살까지 사셨는데 이제 900개나 되는 그림을 그렸고 그중에 300개 정도가 무려 노란색을 사용했다. 대표적으로는 Sunflowers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몇몇 사람들은 이런 반 고흐의 경향성, 노란색을 쓰는 경향성에 대해서 그의 병 때문에 노란색을 주로 보도록 만들었던 medical condition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색깔의 조합을 실제로 사용했으며 그 조합의 색깔의 조합을 통해서 그는 그가 느끼고 있는 전달하고자 했었던 그 즐거움을 표현했다, 강조했다. 오케이, 이 정도 내용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은 처음에 나왔었던 계속전법으로 쓰인 where 이거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ich로 바꿨으면 안 된다 나왔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부분 오브 which 아까 설명했던 거 접속사는 한 개만 쓰였어야 되고 뒤에 나온 동사의 수일치 복수 형태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됩니다. 자, 오형식의 force가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로 받는 거 봐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being pp가 수동으로 들어가면서 his joy 꾸며줬었던 거 요까지 체크해주면은 뭐 나머지는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럼 반 고흐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본문은 에드워드 하퍼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똑같이 옐로우를 주 색깔로 사용했었고 근데 반 고흐랑은 다르게 외로움이랑 고독함 같은 거를 주된 분위기로 그렸다고 합니다. 딱 봐도 외로워 보이죠. 고독해 보이고.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요. 반 고흐는 사용했습니다. 옐로우를 사용했습니다. To express joy.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Edward Hopper's use of yellow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여기서 used는 동사로 쓰였는데 여기서 use는 명사로 쓰였죠. 여기 앞에 소유격이니까 이제 얘가 주어가 돼요. 에드워드 하퍼의 사용은 노란색의 사용은 그러니까 이게 찐 주어 명사인 거야. 표현합니다. 여기 express에서 그 동사가 되겠죠. 조금 헷갈릴 것 같은 요거는 빨간색으로 이미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 동사의 수일치를 주의해주면 됩니다. loneliness,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하퍼는 살았어요. 뉴욕시티에 살았습니다. for, 몇 년 동안 살았냐면 여기서 for은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거의 nearly,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죠. 거의 60년을 살았대요. decades가 10년이란 뜻이니까 6 decades라고 하면 60년이 되겠죠. 거의 60년 동안을 뉴욕시티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뭐 태어났는지 돌아가셨는지 그건 안 나와 있어요. 60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만들었습니다. 페인팅스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페인팅이냐면 이 뒤에 이렇게 쭉 길게 형용사구가 이어지고 있네요. 여기 depicting은 형용사로 현재 분사 앞에 페인팅스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구라고 봐주면 되겠죠. 묘사하는 paintings라고 해야 될 테니까 이거는 능동으로 들어갔고요. 능동, ing. 도시 풍경을 묘사하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도시 풍경이냐면 that showed 보여주었던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였는데 지금 선행사는 앞에 있는 since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떨어진 paintings였을 수도 있어요.
어느 거를 선행사로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건 paintings를 선행사로 보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거는 같아요. 네, 다시 말하자면 뭐 어느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that showed how절 쭉 해서 끝까지 쭉 또 이어집니다. how절 끝까지 주간대 대절도 끝까지. 그럼 지금 show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how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었던 그 명사절로 쓰인 how, 다시 말해서 간접 의문문의 how가 됩니다. 간접 의문문의 how.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어떻게랑 얼마나의 차이가 주어가 나오기 전에 형용사 부사 같은 게 껴있다 그랬잖아. 얘가 지금 그런 경우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지금 주어가 나왔죠. 근데 사실 요거는 여기 even, familiar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어쨌든 결국 surroundings를 꾸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어에 포함되어 있는 수식어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형용사 부사가 껴있고 주어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주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간접 의문문이 어떻게, 방법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어떻게 심지어 익숙한 surroundings, 그 주변 환경들이 could cause,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그 도시 전경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익숙한 surroundings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길 가다가 많이 봤죠. 뭐 음식점에서 있는 어떤 여인이라든지 길 가다가 이 창문 안에 보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익숙한 환경들이 어떻게 야기할 수 있는지 cause, 요것도 오형식으로 쓰이는 단어죠. 오형식. 똑같이 뒤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 친구도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옵니다. 해석은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뭐뭐가 뭐뭐 하도록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to feel, 느끼도록 야기할 수 있는지 a sense of loneliness, 외로운 감정을 느끼도록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그림들이래요. 익숙한 환경이면 외롭다기보다는 익숙하니까 좀 반갑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텐데 의외로 익숙한데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호퍼의 Nighthawks라고 하는 게 is a good example of this. 이것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Nighthawks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예술 작품의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돼서 이스로 수일치가 들어가 있는 거 봐주면 되고요. 요게 이제 Nighthawk가 되는데 거기에는 네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다이너에 있습니다. 식당에 네 명이 있는데요. But 그러나 they are clearly not together. 그들은 분명히 함께 있지 않아요. 네 명이 따로따로 있대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한 분 있고요. 여기 두 분, 여기는 지금 뭔가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일단 둘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한 분 더 있죠? 이분이 사장님인 것 같아. 잘 안 보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네 명이 있는데 네 명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명이 다 같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 통해서 외로움을 표현했다는 거지. 또 밝은 노란색 벽이 만듭니다. 여기 요 밝은 노란색 벽이 만들어준대요. dramatic contrast를 만들어준대. 극적인 contrast는 대조죠. 극적인 대조를 만들어줍니다. to the darkness outside. 바깥쪽의 어두움이랑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쉼표 emphasizing,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how가 또 나오는데 이거 계속 나오는 거 명사절로 쓰인 거죠. emphasize의 목적으로 봐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어가 바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방법으로 해석이 되겠죠. 어떻게라고 해석이 될 거고 어떻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in the same place, same space 똑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feel apart 떨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극적인 대조를 만들었대요. 자, 또 볼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비동사가 쓰였는데 여기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되는 동사죠. 뒤에는 보어가 아니라 이렇게 바로 수식어가 붙어 있고요. 자, 앞에 있었던 emphasizing이라는 이 동사는 ing가 붙으면서 이제 현재 분사가 됐겠지만 요거를 일단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고요. 분사구문 앞에 주어가 bright yellow walls를 주어로 받고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선행사 which랑 비동사가 같이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으로 봐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행사를 앞문장 전체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노란색 벽이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자,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which is가 생략된 거다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능동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ing 형태 능동으로 뒤에 목적어도 있고 해석상 봐도 능동이 맞기 때문에
이어서 호퍼의 어로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요 뒤에는 요거예요. 거기에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even more direct.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이 훨씬이란 단어 나왔는데 요거는 비교급의 강조로 쓰인 거죠. 비교급의 강조, more. 요게 비교급으로 쓰인 거고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 노란색 빛들이 이끌어요. 보는 사람들의 눈을 어디로 이끄냐면 to 어디로? to the yellow hat of the woman. 그 여성의 노란색 모자로 이끕니다. 지금 좀 가려졌는데 여기 전등이 있어요. 노란색 전등들이 이렇게 비쳐서 보이거든. 이게 우리의 눈을 여기로 이끈다, 노란색 모자로 이끈다는 거고, 그리고 그 cool shades of the other colors. 다른 색깔들의 차가운 색조는 여기 보면 민트색이잖아. 민트색이나 뭐 이런 차가운 색조들이 contrast, 대조가 됩니다. with the warm yellow. 그 따뜻한 노란색이랑 또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강조해줘요.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ing 능동으로 들어갔다는 것만 봐주면 됩니다. 강조해주면서 뭘 강조하냐면 대절 여기 대신 똑같이 명사절로 쓰였을 테니 명사절 접속사가 될 거고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That she's on her own. 그녀가 혼자 있다란 표현이죠. be on herself, be on her own. 그녀가 혼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푸른 민트 색깔 색조 이런 것들이 옐로우랑 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는 외로움을 노란색을 사용해서 주로 표현했었던 분이고요. 사람들이 같이 있는 혹은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urban space에서 familiar한 공간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외로움을 이끌어냈었던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었던 예술가입니다. 내용은 뭐 별거 어려울 것 없었는데 여기서도 문법이 좀 여러 가지가 쓰였죠. 일단 간접 의문문 how는 여기서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방법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caus가 또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to 부정사로 들어가는 거 한번 체크해주면 되고 분사구문으로 들어간 emphasizing 두 개도 봐주면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which is 생략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고요. 요 정도만 봐주면 clear.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외로움을 표현했었던 에드워드 하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본문은 김한기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란색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아까 노란색은 다 끝나고 이제 파란색으로 넘어왔어요. 여기 이 그림이 대표작인데 여기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사용했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색깔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밍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진정하는 효과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대. 사실 요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아닌데요. 어쨌든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심지어는 뭐뭐 하는 동안에 during 아까 얘기했었던 전치사죠. 요거 뒤에는 이렇게 명사만 하나 딱 나와야 되고요. 그의 날들 동안인데 어디서의 나날들이냐면 파리랑 그리고 뉴욕. 그럼 프랑스랑 미국에서 살았었나 봐. 그지? 프랑스랑 미국에서 파리랑 뉴욕에서의 그의 일상들 중에서 일상들 동안에 심지어 김한기 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국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의 파란 하늘이랑 그리고 파란 바다들이 상기시켰습니다. 자, 이 단어 중요하죠. remind. 상기시키다란 단어인데 뒤에 구성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remind A of B 형태로 나옵니다. 이 조사가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에게 신안, 우리 한국에 신안이라는 도시 있죠. 그에게 신안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그의 홈타운이래요. Home in Korea. 그러니까 한국의 고향이죠. 그의 고향이었던 신안을 떠올렸습니다.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옵니다. 요거는 끝까지 쭉 이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inspire 요 친구도 오형식으로 쓰이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to create 만들도록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똑같이 오형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paintings 그림들을 만들도록 한 건데 어떤 그림이냐면 filled with부터는 이렇게 paintings를 꾸며주고 있는 pp가 되겠죠. various shades of blue 여러 가지 파란색의 색조들로 채워진 그림들을 만들도록 야기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which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건데 사실 요거는 일단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쉼표 때문인 건데 결국에는 여기 쉼표는 삽입을 여는 쉼표고 여기 쉼표는 삽입을 닫는 쉼표란 말이야. 근데 동시에 삽입이 열리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적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달리 보면 여기 쉼표는 이 삽입에서 끝나는 쉼표이기 때문에 얘는 개수전법이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여기선 좀 멀긴 하지만 blue sky랑 그리고 blue seas가 되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하긴 하지만 대수로 바꿨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흐름상 봤을 때 개수전법으로 보는 게 제일 타당하죠. 그냥 앞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선행사인 주격관계대명사로 보기보다는. 근데 일단 가능은 하다는 거. 근데 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애매한 거 안 나오겠죠.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꿀 수 있냐 없냐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봐 라고 안 나오겠고 이러느니 차라리 확실한 걸로 나올 겁니다. 앞에가 여러분 결국엔 장소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내려면 여기에 그냥 where 이렇게 하면 돼요. where. 그럼 당연히 틀리거든.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나올 자리지 여기에는 where이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개수용법이면은 위치는 가능해도 that은 쓸 수가 없지만 여기는 쉼표가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하지만 일단 가능은 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나온다면 완전히 틀린 where 요걸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틀리죠. 자, 어쨌든 푸른 바다랑 푸른 하늘이 그가 신안을 떠올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가 여러 가지 색조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었다. 이 정도로 내용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파란색의 사용이 여기도 use가 주어로 쓰였네요. 그의 파란색의 사용이 was an expression, 뭐 어떤 표현이었대요. 무슨 표현이냐면 of how 쭉 끝까지 갈 거고 여기서 how도 결국에는 of라고 하는 전치사의 뒤에 나온 명사겠죠.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가 나오니까 뭐야? 이 친구도 명사절. 다시 말해 간접의문문. 그러면 얼마나 하냐 어떻게 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much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주어 앞에 형용사 부사가 껴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여기서 how가 정도의 how가 됩니다.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얼마나 그가 missed 그리워했는지 그 장소를 어떤 장소냐면 he grew up in 그가 그 안에서 자랐었던 장소. 여기도 이제 연결사가 숨어 있겠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 있습니다. 목관대. 그가 자랐었던 장소를 그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죠. 이 작품 이름이 Tranquility 5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건데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Tranquility는 평안 혹은 뭐 고요 그런 뜻인데요. 평안, 고요, 내 따뜻한 고향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The waves of deep blue and light blue dot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잘 보면은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어요. 아까 뭐 하늘이랑 바다랑 그런 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deep blue 진한 파란색이랑 그 light blue면 하늘색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점들의 waves 파도들이 bring up 이끌어냅니다. 연상시킵니다.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The sea or the sky. 하늘이나 바다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면은 하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다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김한기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한기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aid 하고 대절 요거 명사절로 들어갔을 테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가 페인트를 했다. 칠했다. 그 각각의 점을 칠했다. as 여기서 as는 해석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네요. 뭐뭐 하면서 그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친구들이랑 그리고 loved ones 사랑했던 사람들 from home 여긴 집이 아니라 고향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각각의 점을 칠했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대. 그럼 이거 오피셜인 거지. 아까 그 반거우가 노란색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했었던 그거 있죠? 그거 말고 여기서는 진짜 오피셜인 거야.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 점들을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점을 찍었어요. 그럼 내 친구 뭐 두식이 뭐 내 친구 해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점을 찍었다는 거죠. 점이 엄청 많은데. 인싸네요. 자, 깨알 문법이 하나 있는 게 each라는 단어는 뒤에 항상 단수 명사를 붙여오죠. 그래서 each 플러스 단수 요거 하나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김한기 님은 파리랑 뉴욕에서 살았었고 얼마나 살았는지는 안 나왔지만 그동안에 한국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하늘이랑 바다를 볼 때 신안, 본인이 살았었던 신안을 떠올리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가 여러 가지 색조의 파란색들을 섞어서 페인팅을 그리도록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그가 자랐었던 장소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deep blue랑 light blue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는 이분이 말했다시피 친구들이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찍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내용은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법 별거 없었죠? remind A of B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inspire. 이것도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고요. 간접의 문문이 여기서는 정도로 해석됐었던 거. 그리고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여기 개수전법으로 쓰인 위치가 where로 바꿨을 수가 없다는 것까지 정도? 요 정도 봐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 문법이니까 여기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섯 번째 문단은 앙리 마티스, 헨리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블루를 특징으로 하고요. 자유랑 해방감을 그림의 핵심 소재로 삼았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on the other hand로 시작하는데 반면에라는 뜻이고 앞에서 김한기 님에 대한 이야기에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반면에 앙리 마티스의 파란색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소유격이니까. 헨리 마티스의 파란색은 이야기합니다. speaks of freedom,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한기 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헨리 마티스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내용일 거고 작품이 두 개가 나옵니다. Polynesia the Sky라는 작품이랑 그리고 Polynesia the Sea라는 작품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하늘이겠죠, 여기? 새 같은 형상들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해초나 물고기 같은 것들이 보이는 요게 이제 sea가 될 겁니다. 바다. 그래서 Polynesia the Sky랑 Polynesia the Sea 이렇게 두 개가 are two Matisse works. 마티스의 두 개의 작품들입니다. works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작품들입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수식이 들어가죠.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 주관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치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 먼저 봐주는 거 안 까먹었죠. 수일치. That have an interesting similarity. 놀라운 흥미로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마티스의 두 개의 작품들입니다. 오케이, 여기 interesting은 뒤에 similarity 꾸며주고 있는데 얘가 흥미로운 감정을 주는 애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감정분사 능동으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됩니다. 감정분사 ing 능동.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지? 뭐 색감도 비슷하고 그리는 형식도 비슷하고 어쩌다가 이런 비슷한 그림 스타일을 가지게 됐냐면 그의 말년에 다들 말년에 뭐가 있었네요. 그의 말년에 마티스는 had cancer surgery. 암 수술을 받았대요. cancer 암이란 뜻이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쉼표 외출 그리고 그것이 left him unable. 그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뭘 하지 못하게 했느냐? To stand and paint. 서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페인트랑 스탠드랑 병렬이죠. In front of an easel. 이젤이 그거죠. 그 그림 그릴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요 캔버스 있는 요거를 이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앞에 서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야. 뭐 암수술 받고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게 됐었겠죠. 자, 여기 문법이 또 여러 개 나왔는데 일단 쉼표 위치 나왔으니까 요거는 계속적이 맞죠? 계속적 용법으로서 바꿔 쓰면은 얘는 일반적인 개수전법이라서 그냥 and is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이 동사도 또 중요한데 left도 leave 떠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하게 놔두다, 내버려두다,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unable이라는 단어가 힘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가 아니고요. leave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다음 문장 instead of painting 그림을 그리는 것 대신에 자 instead of란 단어는 전치사로 쓰입니다. of까지 붙어 있어야 전치사야. instead만 있었으면 그냥 부사로 쓰여서 이런 식으로 명사랑 같이 못 쓰여요.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것 대신에 그는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by gluing. gluing은 풀을 붙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by ing 형태니까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될 텐데 뒤에 병렬로 and then painting으로 두 번째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gluing paper cuts. 종이 잘라낸 거 paper cut outs를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고요. 이거를 풀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painting details. 디테일한 부분들은 실제로 페인팅을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암수술 이후에 그가 완전히 페인팅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큼지막한 것들은 페이퍼 컷아웃으로 만들어 놔서 글루잉 했긴 하지. 근데 그러고 나서 페인팅을 조금 더 덧칠을 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느 부분이 페인팅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요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스토리가 입혀지면서 더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뭐 '종이 갖다가 붙였네.' 이런 게 아니고 암 수술까지 받으면서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유랑 해방감을 꿈꾸면서 요렇게 작품을 만들었다. '나는 굴하지 않겠다.' 고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래서 더 가치를 인정받았겠지. 비슷한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although가 나오니까 쉼표까지 또 묶어 줄 거고요. al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접속사죠. 이거랑 또 낚시로 많이 나온 게 despite 요거는 뜻은 똑같지만 전치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꿨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물리적인 이라기보다 여기선 신체적인이 맞겠네요. 그의 신체적인 difficulties 어려움들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from doing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he still remembered 그는 여전히 기억했습니다. 그 자유를 기억했습니다. 어떤 자유냐? he가 또 수식으로 들어가겠죠. he experienced 그가 경험했었던 자유예요. while절 나오니까 한 번 더 묶이겠네요. while swimming 수영하는 도중에 in the Titan Sea 타이티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도중에 looking through the sea, salt water 그 짠 바닷물을 통해서 보았었던 건데요. down to the sea floor 바다의 바닥 아래까지 그리고 up towards the sky 하늘 위쪽까지 그러니까 짠 바닷물을 통해서 바다 밑바닥이랑 그리고 하늘 끝까지 바라보면서 타히티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나 봐. 그 경험을 잊지 못한다. 그때 그가 경험했었던 그 자유, 해방감 이걸 잊지 못해서 이 암 수술한 이후에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아 나 그때 다시 돌아가서 이런 자유, 해방감 맛보고 싶다.' 그치. 이런 게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마지막 문장이 좀 길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 좀 많은 문법과 그리고 표현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그 prevent 문법이라기보단 표현법이 나오는데 prevent A from B라고 보통 나오죠. prevent A from B. 요거는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 요렇게 해석이 되죠. A가 B 하지 못하 doing many things 하지 못하게 prevent 막다. 그리고 쭉 뒤에 가다 보면 freedom 뒤에 he가 나왔으니까 여기 주어잖아. 그럼 여기 숨어 있는 또 연결사가 있을 텐데 그거는 he experienced 뒤에 experience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과 내가 숨어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연달아서 두 개의 분사구문이 나와요. 일단 swimming 하나 나오고 looking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 개의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쓰인 while swimming은 분사구문이긴 한데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상태로 얘가 살아있는 상태로 분사구문이 만들어진 거죠.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뭐뭐 하는 동안. 여느 때처럼 분사구문은 능동수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wimming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ing 형태로 들어가고 해석을 해봐도 수영하는 도중에 라고 해석이 되죠. 주절의 주어는 he였고요. 그가 수영하는 도중에 수영하는 와중에 Titan Sea에서 그 다음 분사구문은 얘도 똑같이 능동으로 들어가는데 분사구문 능동, ing 형태, 보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접속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하면서라고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여기서 하면서라고 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looking through the salt water 바닷물을 통해서 바다 바닥 아래 바다 바닥 아래 발음 좀 어렵네요. 바다 바닥 아래부터 하늘 위까지 바라보면서 타이탄스에서 수영하는 와중에 그가 경험했었던 자유를 그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 요런 내용으로 봐주면 되겠어요. 문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다 짜잘짜잘한 것들이고 감정분사 아까 interesting 있었고 개수전법 아까 계속 나왔었죠. 다음에 leave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leave OC O가 C 하도록 만들다 놔두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됐었고 여기 보어 자리라서 형용사 들어간 거 또 한번 체크해주세요. 다음에 prevent A from B 형태는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 그리고 분사구문 이연타 두 개 연달아 나온 것까지 봐주면 얘는 뭐 기본적인 문법들. 오케이,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여섯 번째 본문은 두 명이 나옵니다. R.C. gorman이라는 분이랑 그 클라드 머네 이렇게 두 명이 나오죠. 둘 다 빨간색이고요. 빨간색은 생명력 그리고 자연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Our last color is red. 우리의 마지막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쉼표 외치 그리고 그것은 is often associated. 연관이 됩니다. 주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life, 삶과 생명 그리고 energy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됩니다. 요거 그거죠. 쉼표 위치니까 요것도 개수전법 바꿨으면 and is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결국 객수정법이 여기서 주관대로 쓰인 거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수일치도 봐주면 되고요. 여기 비동사가 단수 형태로 들어왔고 거기다 pp까지 들어갔으니까 수동인 것까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종종 연관이 됩니다. 뭐랑 연관이 되냐면 life와 energy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된대요. 그래서 빨간색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가들 중에 R.C. 골맨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삽입으로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쉼표 여기까지. known as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진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당연히 동사는 아니고 PP 형태로 봐주면 됩니다. 뭐라고 알려진? 피카소라고 알려져 있대요. Native American Art의 피카소다. 아까 내용 정리 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요게 그거죠. 미국 원주민입니다. 미국 원주민 예술의 피카소다라고 알려져 있는 R.C. 골맨이라는 사람이 may have felt 아마도 느꼈을 거예요.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이 way가 의미하는 바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빨강. 요게 life랑 에너지를 뜻한다.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빨강은 삶과 에너지를 뜻한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골맨도 똑같은 방식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뭐 했을 때? 그가 만들었을 때. 나바조 벨벳이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었을 때 아마 그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여기 이 may have felt라는 부분이 조동사의 have pp가 들어간 거죠. 조동사의 have pp 형태가 들어가면은 시제가 하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낸 거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완료가 아니고 요거는 과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조동사의 have pp. 그럼 해석이 중요할 텐데 아마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봐주면 돼요. 그래서 나바조 벨벳 요 그림이죠. 요거를 만들었을 때 그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depicts 묘사합니다. 어떤 여성을 묘사하는데요. 어떤 여성이냐면 sitting on the ground 땅에 앉아서 deep in thought 깊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을 묘사합니다. 여기 음원 뒤에 나온 sitting은 당연히 동사는 아닐 거고 앞에 있는 오면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 형용사로 봐주면 되겠죠. 물론 요거를 동명사로 보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근데 뒤에 deep in thought라는 표현도 있고 하니 요거는 그냥 수식으로 보고 이거를 목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쨌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땅에 앉아있는 여성을 묘사합니다. Her figure, 그녀의 형상, 모습은 figure란 단어가 모습이란 뜻이 있죠. 그녀의 형상은, 그녀의 모습은 in a red dress,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resembles, 닮아 있어요. assemble 아니고요. resemble이란 단어죠. 닮아 있습니다. 큰 산을 닮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산처럼 생기긴 했어요. 여기 얼굴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좀 여기가 없으면 이렇게 산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단풍이 들어있는 산. against는 전치사입니다. against 전치사. 뭐뭐에 대비하여, 대조하여란 뜻이고요. The background of the deep, starry blue night. 깊고 푸르른 story라고 했으니까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이 될 텐데 이렇게 deep랑 그리고 story 이렇게 두 개 단어가 blue night를 같이 꾸며주고 있는 것이 깊고 별이 빛나는 파란 밤, 푸른 밤의 배경과 대비해서 그녀의 모습이 산을 닮아 있습니다. 다음에 쉼표 suggesting은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whichis가 생략된 걸로 봐도 되고 일단 중요한 건 능동으로 들어간 거 ing 형태인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suggesting 제시하면서 the relationship 그 관계성을 제시하면서 between her and nature 그녀와 자연 이 모습이랑 산의 모습을 비유해서 그린 거라고 했으니까 그녀랑 자연의 관계성을 제시하면서 이런 대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면 되고요. Sometimes 때때로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 사용되냐면 to express the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데요. 자, 여기 쓰인 be used 투부정사는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없이 진짜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사용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투부정사 말고 ing 형태가 들어가는 표현법도 있지. be used to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게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ing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그거로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내용이 바뀌죠. 위에는 R.C. 골맨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클라드 모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클라드 모네의 Autumn Effect at Argenteuil 요거가 요 작품이에요. 요게 지역 이름이죠. 아르헨티나, 아르장테유라는 데인데 어쨌든 보면은 가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을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 단풍이 지고 있고 딱 봐도 자연자연하죠. 자연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활용한 작품이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어쨌든 클라드 모네의 이 작품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하우절 또 나왔네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그지? show의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명사절로 쓰인 거 기억하죠?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거고 그러면 정도인지 방법인지가 중요하다. 뒤에 바로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떻게, 즉 방법으로 해석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어떻게 그 예술가가 클로드 모네가 celebrated, 축하했는지, 그 아름다운 가을의 순간을 축하했는지에서 여기 축하하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뭐 예찬하다라든지 아니면 길이다라든지 그런 단어로 적당히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술가가 가을을 표현한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간색을 썼다는 거잖아. 그 밝은 빨간색이 페인팅 안에서 밝은 빨간색이 상징합니다. symbolize the amazing, 그 놀라운, 그리고 transformative, 변화무쌍한 자연의 힘을 상징합니다. symbolize가 동사고 목적어는 power of nature,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앞에 나온 amazing이랑 뒤에 transformative 이 두 단어는 power of nature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둘 다 병렬로 수식을 해주고 있어. 그리고 amazing은 현재 분사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또 나왔죠. 감정 분사기 때문에 능동수동 봐주면 되고요. power of nature 요거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가 놀라움을 주는 애니까 그래서 능동으로 ing 형태 봐주면 됩니다. 요것도 자세히 보면은 색깔 대비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에 대비되는 빨간색을 썼는데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그림은 captures, 포착합니다. dramatic moment를 포착합니다.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는데 어떤 극적인 순간이냐면 when the forest turns, 그 숲이 변화하는 순간이죠. bright red, 밝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 아마 단풍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is reflected, 반사되는 건데 지금 동사 병렬이죠. 여기 turns랑 그리고 병렬로 is reflected랑 두 개 동사 병렬이고 on the surface of the river, 그 강물, 여기 river, 강물의 표면에 반사되는 그 순간을, 극적으로 반사되는 순간을 포착을 합니다.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다 신기한데 이 물 표현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이 쌤 제자들 중에 미대생도 꽤 있었는데 이런 거 그리는 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어쨌든 그래서 빨간색을 사용해서 생명력과 자연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는 내용으로 두 명이 소개가 된 거죠. RC 고르맨이랑 그리고 클라우드 머네. 그중에 고르맨은 미국 원주민 출신이고요. 그리고 산을 상징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걸 빨간색으로 자연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그렸고 대비되도록 이 주변에 있는 파란색과 대비되도록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도 추측으로서 may have felt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가 진짜로 이 삶과 에너지를 빨간색으로 여겼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추측으로 써 있는 것과 사실은 구별해서 여러분이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모네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가을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면서 빨간색을 활용을 했다. 요 정도로만 내용 봐주면 됩니다. 문법은 별거 없었죠. may have felt 하나 봐주면 되고 간접 의문문이 있었고요. 어디 여기 있었고 그리고 감정분사 amazing까지 해서 요 정도 봐주면 돼요. 계속전법도 있었고 suggesting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본적인 걸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본문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에 나왔었던 그 예시들을 다 엮어서 좋은 얘기 해주면서 끝나는 부분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색깔은 powerful,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stimulates,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자극한대요. in us,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여기 such는 그러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용합니다. 그 똑같은 색깔을 사용한대요. 우리가 봤었던 색깔은 노랑이랑 파랑이랑 빨강 이렇게 세 가지를 봤었는데 노랑, 파랑, 빨강. 근데 요거를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었죠. 노랑은 반고의 경우에는 에너지, 긍정적인 거, 뭐 희망 그런 것들을 상징했었고 반대로 에드워드 호퍼의 경우에는 외로움이나 도시 풍경 같은 것들을 노랑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었죠. 파랑도 마찬가지인데 김한기님은 파랑을 사용해서 정체성이나 그리움을 표현한 반면에 앙리 마티스는 파란색으로 자유 그리고 뭐 해방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색깔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뜻이죠. So, 그래서 그 방식이 the way, 얘가 주어가 되고요. 뒤에 있는 we부터는 묶일 겁니다. 수식으로 들어갈 거고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The artwork, 그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can be various too.
마찬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 거 있겠죠? 여기 숨어 있는 거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여기 how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로 봐줘야 돼요. 관계부사 how. 얘는 선행사가 way일 경우에 같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how가 죽어있는 모습, 생략되어 있는 거 봐주면 되고요. 색깔이 표현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open your eyes, 눈을 뜨세요. 그리고 let the emotions of the artwork, 그 예술작품의 감정들이 come to you, 당신에게 오도록 하세요. 일단 명령문이야. open your eyes 그리고 let the emotions 둘 다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인데 let은 사역동사로 쓰이잖아. 사역동사, 그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이 친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원형으로 쓰인 거, 정확하게 원형 부정사로 쓰인 거 잘 봐주면 되고요. 당신이 눈을 뜨고 그 색깔들, 감정들에 집중해보면 그러면 아마도 당신이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당신이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art가 예술작품이 항상 take you,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take는 데려가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take you to a place, 어떤 장소로 데려갈 건데요. beyond everyday life. 일상의 삶을 넘어서는 공간으로 당신을 항상 데려갈 것입니다. beyond란 단어도 넘어서서, 넘어서는 이란 뜻이고 전치사입니다. 마무리 부분답게 진짜 별 내용 없죠. 그냥 한번 예술을 이런 식으로 봐봅시다.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요. 문법은 두 가지 정도 봐주면 돼요. 아까 나왔던 how 생략된 거,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거 하나 봐주면 되고, 그리고 사역동사 let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나온 거 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3과는 본문은 얼추 마무리가 됐죠. 아까 나왔던 색깔 세 가지, 각각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어떤 색상에 집중했는가, 그리고 그 색상을 이용해서 어떤 분위기를 냈는가, 그 작품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그 작품이나 그 화가가 이런 분위기들을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배경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잘 외워주면 됩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둘씩 짝지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보는 것도 좋겠죠. 노란색 두 분, 빨간색 두 분, 뭐 파란색 두 분 이런 식으로 짝지어 나왔으니까 내용 외우기에는 참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색상이랑 분위기, 배경이나 특징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추가 지문 있는 학생들은 이어서 보고요. 없는 학생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리드 컬처 시작해 봅시다. 이거 내용 재밌어요. 내용이 사진 속 스마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스마일을 안 했는데 이게 어느샌가부터 스마일 하게 되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계기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we take it for granted.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take it for granted가 수거죠.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생각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 it은 지금 가목적어로 쓰였습니다. take it for granted 하고 뒤에 나온 that이 진짜 목적어가 돼요. 여기는 가짜 목적어, 뒤쪽에 나온 that이 진짜 목적어. 그래서 that절이 뒤에까지 쭉 이어질 거고 결국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죠. end접이고요. 뒷문장은 완전하게 이어집니다. We should smile for the camera.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지. But 그러나 a century ago, 100년쯤 전에, century가 100년이죠. 100년 전에는 stone-faced photos가 were the norm, 기본이었어요. stone-faced라고 하면은 돌 같은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무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표정한 그런 사진들이 were the norm,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일들이 we flash, 우리가 미소 짓는 for the camera today, 오늘날의 카메라를 향해서 짓는 그 스마일이 are about 10 times bigger, 약 10배 정도나 더 큽니다. than the smiles, 그 웃음들보다. 어떤 웃음이냐? photographed 100 years ago, 100년 전에 촬영이 됐었던 스마일들보다. 자, 여기 문법이 좀 여러 가지가 쓰였죠. 일단은 여기 숨어있는 친구부터 봐야 될 텐데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죠. 생략이 됐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 주어 있고 동사 있고 flash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어요. flash는 반짝이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flash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에서 짓는 미소 정도로 기억해주면 되겠죠. 오늘날의 카메라에서 짓는 그 미소들이 약 10배 정도나 더 컸습니다.
자, 여기는 times than 표현을 봐주면 되는데요. 이거 비교급 쓸 때 나오는 표현이지 몇 배라고 해석이 됩니다. times가 시간이나 횟수가 아니고 몇 배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는 이렇게 기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10배가 되지 여기서는. 근데 결국 수식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 뒤에 나온 보어는 bigger, 요 친구가 보어가 됩니다. 앞에는 다 수식어예요. 이거 꾸며주는. 약 1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ER 붙은 거 봐주면 되겠죠. Then the smiles. 그 웃음들보다 뒤에 나오는 photograph 때는 앞에 있는 스마일을 꾸며주고 있는 PP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PP. 100년 전에 촬영이 된 스마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들어온 거 잘 봐주면 되고요. 근데 이게 그 스마일이 크다는 게 10배 더 크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잖아. 10배 더 많이 스마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횟수로 인식을 하겠는데 웃음이 10배 더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뒤에 나옵니다. A team of computer scientists. 컴퓨터 공학자 팀이 분석을 했대요. More than 37,000 US high school yearbook portraits. yearbook portraits면은 저거죠. 그 졸업 앨범 사진. 졸업 앨범 사진.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에 37,000여 장 넘게 분석을 해봤대. more than이니까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37,000개 이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1905년부터 2013년까지 37,000이 넘는 졸업 앨범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들은 측정했습니다. 각각의 사람의 웃음을 측정을 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측정을 했냐면 by comparing, 비교함으로써 측정을 했대요. The shape of their mouth. 그들의 입의 모양을 분석함으로써 측정을 했대. 그러니까 웃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입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의 입은 이렇게 있었다. 그럼 입 모양을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1910년에서는 그 립 앵글이 입의 이 각도를 분석을 했다는 거야. 진짜 대단합니다. 입의 각도를 분석해봤더니 각도들이 거의 zero, 거의 0이었다. 무표정이란 뜻이죠. 입의 각도가 1910년엔 거의 0이었어요. 쉼표 ing 뭐뭐를 뜻하면서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되고요. 혹은 which is가 생략이 된 걸로 봐도 되고 중요한 건 능동으로 쓰였다는 거. 의미하면서가 될 텐데 뭘 의미하느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 보아하니까 지금 meaning 뒤에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 여기 생략이 되어 있겠죠. 명접. 뭐뭐 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mouth were mostly flat. 입이 거의 대체로 flat, 평평했다. 왜냐하면 각도가 0이었으니까 이것들을 의미하면서 입의 각도가 거의 0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냐면 post World War II era, post면 뭐뭐 이후에란 뜻이죠. post 뭐뭐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서는 1900년대 중반 혹은 그 이후가 되겠죠. 그때서는 사람들이 열었어요. 그들의 입을 열었어요. 그 yearbook photos에서 입을 드디어 열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이후에. Why did this happen?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this가 의미하는 바는 원래는 무표정이었는데 웃게 되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서론 부분인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사진 속의 사람들이 원래는 무표정했었다. 근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웃는 거를 디폴트로 여기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웃지 않는 무표정이 일반적이었는데. 자, 추가 지문답게 리드컬처에서는 항상 문법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 가목적어, 진목적어 하나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times하고 비교급 나오고 than 나오는 거. 여기는 비교급이 들어가야 돼요. 몇 배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 봐주면 되고요. 이 times than이랑 기수 times가 결국 똑같은 건데 여기 앞에는 기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one, two, three, four 그런 게 들어가야지 first, second 그런 서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기수. 얘를 만약에 서수로 쓴다면은 tenth, 그러니까 th 붙은 애들이 서수죠.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다음에 meaning, ing로 들어간 거 능동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면은 이제 서론은 마무리. 자, 두 번째 문단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그래서 왜 그렇게들 flat 앵글을 가지고 있었느냐, 왜 그렇게들 무표정이었느냐. 여기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manners, 매너가 문제래요. 과거의 매너는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냐면 여기 대절은 demand의 목적으로 들어갔겠죠.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뒷문장은 완전하게 쭉 끝까지 이어지게 되고 여기 쉼표 end가 나오는데 요 전까지 묶였다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매너가 요구한 바는 그 입이 fully control 되기를 요구했었대. 완전하게 통제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매너는 입이 완전히 통제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작은 입이 여겨졌습니다. 아름답다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be consoled가 수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는
이 beautiful 이 부분은 보어가 되겠죠. 목적어 보어가 오는데 수동태가 됐으니 목적어는 주어로 날아갔을 거고 여기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거고 뭐뭐라고 이렇게 조사가 붙을 거예요.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여기 보면 B라는 친구가 있어. 요거 뭐야, 요거? 너는 뭔데 원형으로 들어가 있어? 원래라면은 mouth was carefully controlled라고 돼야 될 것 같은데 was가 아니라 지금 B로 원형으로 나와 있죠? 간단합니다. 요거는 앞에 있는 demand 때문이에요. 이 demand라는 단어 뜻이 요구하다라는 뜻이잖아. 요구하다, 요청하다, 강요하다 그런 단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대절이 나왔을 경우에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대절의 해석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봐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라면 이 귀찮은 거 싫어하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겠어? 당연한 걸 지워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해야 한다. should. 그치? 여기 원래는 should가 있었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should를 생략을 해준 거죠. 왜 should가 당연하냐? demand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 같은 단어들, recommend라든지 insist라든지 그런 단어들 뒤에 대절이 나오면 should가 생략이 됩니다. 생략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should가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돼. 어쨌든 뒤에는 원형 동사가 이렇게 남기 때문에 be가 되는 거예요. should be를 쓴다? 그것도 맞아요. should를 빼고 be만 쓴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was를 쓴다? 이건 틀리게 되는 거야. 어려운 문법은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demand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된다. 모르면 100% 틀리는 문제지만 알면은 틀리지 않을 문제죠. 자, 어쨌든 정리해보면 과거에는 입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작은 입이 아름답다고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큰 스마일은 보여줬어요. 뭐라고 보여줬냐면 silly하고 mean하다고 보여줬어요. 어리석거나 mean, 심술궂다고 보여줬대요. 이거 의미하다라는 그 동사나 명사가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형용사로 쓰여요. mean이 형용사로 쓰이면 뭐 인색한, 야박한, 심술궂은 그런 식으로 쓰이죠. That'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뭐한 이유냐면 a serious expression, 진지한 표정이 was common, 흔했던 이유입니다. common이 여기서 흔한이라고 해석이 돼요. 진지한 표정이 흔한 이유예요. 대부분의 painted portraits에서 흔했던 이유입니다. both in the east, 동쪽이나 혹은 그리고 west, 서쪽에서 둘 다. 동양 서양 둘 다 통틀어서 보면 활짝 웃고 있는 포트레이트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일단 painted니까 색칠된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려진 portraits. 초상화에서 대부분은 이제 진지한 표정, 엄근진한 표정을 주로 짓고 있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 앞에가 이유가 되는 거지. 크게 웃으면은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엄근진 표정을 짓는다. 자, 요거 이 why도 가끔 나오는 문법인데요. why랑 because는 의미가 사실 반대입니다.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죠. why는 뒤에 결과. 이 엄끈진한 표정을 짓는다는 게 결과인 거잖아. 원인이 앞에 있는 애야. 근데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와요. 그래서 둘이 의미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반대이기 때문에 because랑 why를 구별해서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종종 있어요. 자, 그래 심지어는 뭐뭐한 이후에도 invention이면 발명이죠. photograph이 사진의 발명 이후에도 그 전통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portraits는 그렇다고 쳐. 엄근진하게 사진, 그 초상화를 그리는 거 뭐 그렇다 쳐. 근데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도 그 전통은 계속되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건 serious expression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진과 병렬 구조가 따로따로네. The spread of cameras. 카메라의 확산, spread. 요게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네요. 카메라의 확산과 그리고 카메라 회사들의 advertising 캠페인이 요거는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dvertising 캠페인 광고. 카메라 회사들의 광고들이 changed 바꿨습니다. 그 흐름을 바꿨어요. 과거에 왜 스마일이 없었는가, 왜 무표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나와 있었고 입이 통제되기를 원했고 작은 입이 아름답다고 여겨졌으며 큰 입은 조금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이게 엄근진한 표정의 이유이다. 근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광고나 아니면 카메라의 확산 덕분에 이 체인 트렌드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문법은 should 생략이 나왔는데 요거는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법이니까 꼭 외워주면 됩니다. should가 생략이 돼서 뒤에는 원형 동사만 남아있다. be. 그리고 because랑 why는 뜻이 반대였죠. because는 원인, why는 결과가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내용 이해를 해주면 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 다음은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과거에는 왜 그랬는지가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미래, 현대 얘기가 나오겠죠. 자, 다음 문장. 초기에
Photographers, 사진가들은 were not very good.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be good at 표현 나오죠.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not very good이라고 했으니 잘 못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초기 사진가들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뭘 잘하지 못했냐면 일단 at이 당연히 전치사니까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동명사가 하필 get이야. get이 또 오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는 get의 목적어, 그 get의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오게 되고요. 사람들이 릴렉스하게 하는 걸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사진 찍으러 가면은 어깨 좀 내리세요, 입 좀 웃으세요 이런 식으로 사진사들이 되게 잘 유도를 해주는데 그때 당시엔 그걸 잘 못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람들은 photographer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간 그 고객들이 되겠죠? 사진 찍으러 간 고객들. 이 진정하도록 릴렉스 하도록 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In front of the camera. 그 사진 앞에서. So, 그래서 그들이 were not satisfied. 별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사진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했어. 여기서 they는 photographer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라고 찍기 좀 애매하죠. 뭐 고객이 만족을 못했었을 수도 있고 사진가가 만족을 못했었을 수도 있고 그나마 하나를 찍자면 그들의 사진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찍은 사진보다는 자신의 사진이라는 의미일 테니까 고객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긴 합니다. 내 사진 좀 이쁘게 나오면 좋겠는데 사진가들이 이렇게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내 사진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안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they there보다는 satisfied 요쪽이 중요합니다. 요게 감정분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분사인데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수동으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PP 형태 수동으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사진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은 노력했습니다. To change this.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앞의 문장 내용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진에 만족하지 못했었던 왜냐하면 photographers들이 잘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트렌드 자체를 바꾸기를 원했다. 어떻게 함으로써 바꾸길 원했냐? By launching 함으로써. 런치는 출시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광고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이 기조를 바꾸기를 원했대요. 어떤 캠페인이냐면 대절, 요거는 주격관계대명사로 들어갈 거고 주관대, 생략이 안 되죠. 어떤 광고냐면 연관시켰던 광고입니다. 사진을 celebration과 연관시켰던 광고예요. 자, associate란 단어는 보통 이런 식으로 A with B 형태로 쓰이죠. A를 B와 연관시키다. 사진을 그들의 celebration, 축하, 뭐 행사, 축하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는 그런 광고를 출시함으로써 이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원했던 거야. To show,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자, 여기서 보여주다라는 단어는 뒤에 customers가 목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사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죠. 쌤이 요걸 보고서 사형식을 어떻게 알았냐면 show가 삼형식으로 쓰일 때도 되게 많지만 여기서 해석하면 커스터머에게 보여주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조사가 에게라고 붙었으면은 얘는 사형식인 거지. 뒤에는 직접 목적어 뭐뭐를이 하나 더 올 거고요. 여기서부터 직접 목적어로 묶일 테니까 쭉 마지막 끝까지 명사절로 쓰일 거예요. end up. 뒷문장은 완전하게 올 거고 앞에 있는 customers는 대세 선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얘가 다른 걸로 바뀌었지 못해 지금 보면은 what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customers가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who가 올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that밖에 못 쓰여요. 왜냐면 목적어 자리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 회사들은 원했습니다. customers에게 고객들에게 대절 이하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뭘 보여주는 거냐? The camera, 그 사진기가 was a tool, 어떤 도구다. 뭐에 대한 도구냐면 for capturing happy moments. 즐거운 순간을 포착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대요. 이걸 원해서 이런 광고를 진행을 했겠죠. 자, 그리고 그들은 또 발견을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회사들 얘기하는 거지. 그 카메라 회사들은 또 발견을 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발견했는데요. 여기 대도 마찬가지로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죠. found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end up. 뒷문장 완전하게 쭉 끝까지 이어질 거고 쉼표 so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들은 또한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이미지들이 도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sales, 판매를 도왔다. 행복한 이미지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판매량이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Using smiling models. 웃고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using은 동명사로 쓰인 거고 뒤에 나온 smiling models는 형용사로 smiling model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둘 다 ing가 붙었다고 해서 똑같은 애들이 아니야.
웃고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들 당연히 회사가 되겠죠. 회사들이 웃는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들의 광고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official images들도 따라했어요. suit. 그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경우, 그 상황을 따라했습니다. official image는 공식적인 이미지들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이미지들도 이런 경향을 따라했다. 이런 경향이 의미하는 바는 웃는 사진이죠. 웃는 모습. 그리고 1950년대쯤에 대통령들까지도 were smiling, 웃고 있었어요. in the portraits. 초상화에서 대통령까지 웃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대통령 사진 하면 우리 세종대왕님 사진이 아니죠. 세종대왕님 그 뭐라 그래야 돼? 초상화를 보면은 진짜 엄근진하게 이렇게 계시는데 이 말고 뭐 프랑스라든지 그런 나라들 생각해도 뭐 똑같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들 사진도 오피셜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웃고 있다. 이렇게 변화가 됐대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회사들이 캠페인을 잘해서 광고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요런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문법은 뭐 get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랑 목적어 보어 나온 거 하나 봐주면 되고요. 감정분사 satisfied 요거 pp로 들어갔던 거 수동으로. 그리고 중간 부분에 show가 사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 나온다. customers에게 대절 이하를 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여기 대신 명접이다. 다른 걸로 바뀌지 못한다라는 거. 요거 봐줬으면 됐었죠. 나머지 문법은 기본적인 거니까 뭐 적당히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영어 2권 비상홍민표 교과서 3과는 마무리. 끝.